오늘 리뷰는 바로 HGUC D5 리뷰를 하려고 오래간만에 또 꺼내봤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항상 보수도 겸하고 있죠.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리뷰하려고 꺼내봤어도 이제 특별히 보수할 때가 대단히 있진 않더라고요. 내구성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조립한 지 벌써 한 15년이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발매는 2002년 12월에 했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2,400엔, 국내 정가 기준으로는 28,800원이죠. 분명 발매 당시 기준이면 2,400엔은 비싼 가격입니다. 국내 기준으로 따져도.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아니 이 정도 볼륨감에 28,800원?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가격이기도 하죠. 물론 발매 당시 가격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공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재판하면서 조금씩 가격이 오릅니다 라는 공지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오도 재판할 때쯤에는 가격이 다시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형이라든가 이런 이 볼륨감만 따지더라도 저는 강추하고 싶어요. 굉장히 잘 나온 HGUC입니다. 왜 지금까지 리뉴얼 버전이 없는가로 하면은 그냥 얘가 잘 나와서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2002년 제품치고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편이에요.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구성도 전부 나열해봤습니다. 구성 자체는 되게 심플하죠. 디오 자체가 추가적인 장비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히 거대한 무장 같은 걸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보니까 심플합니다. 먼저 빔 라이플 2002년 발매한 HG 치고는 분할이 깔끔합니다. 일단 동력선 분할됐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조형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손잡이 주변 형태라던가 몸체 자체의 디테일, 동력선의 분할 형태, 그리고 라이플의 총구 앞부분도 분할되어 있거든요. 접합선이 없죠. 전반적으로 조형 자체도 깔끔하고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그걸 위한 라이플 손도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뭉툭하게 생긴 투박한 형태의 이런 손 모양인데 손등 파츠도 분할되어 있고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착을 위해서 손등을 분리해 보면은 굉장히 2002년도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속이 많이 비어 있거나 그러지 않고 손등의 결합도 이런 핀 형태가 아니죠. 더 두꺼운 걸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느낌으로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깔끔하게 손에 쥘 수 있고요. 그리고 빔소드 이펙트 4개가 들어갑니다. MG에 사용되던 빔사벨 파츠고요. 윙제로 같은 데 들어가는 이런 도 형태, 약간 휘어있는 빔 파츠죠. 그래서 요게 클리어 옐로로 4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외형 살펴보도록 할까요? 디오 본체 보도록 합시다. 짜잔! 역시 조형이 이게 2002년 물건이라고 하기에는 조형이 정말 뛰어납니다. 전체적인 볼륨감이나 그 디오 특유의 그 덩치를 너무 잘 표현을 해놔서 개인적으로도 HGUC 디오에 신규 버전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게 이유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치만 제타 건담은 리뉴얼이 됐었죠. 네, 에볼루션 프로젝트 버전 제타랑 같이 놓고 보면은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긴 합니다만 이게 틀린 건 아니죠. 제타가 두정고가 20m 좀 안 될 거예요. 19.8 정도 될 거고 디오가 24.8인가? 그쯤 될 거거든요. 적절한 사이즈 차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디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머리 디자인이죠. 마치 콘 헤드 아니면 정수리에서 빔을 쏴야 할 것 같은 이 디테일, 바로 이 실루엣이 디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친구 2002년에 발매한 HG입니다. 근데 모노아이 분할입니다. 가동은 없지만 일단 모노아이가 분할이라는 점에서 가장 놀란 포인트 중 하나고 이 머리 자체 디테일도 심플하면서도 이 조형이 좋아요. 곡선이라든가 이렇게 되게 깔끔하죠. 그러면서도 이마 분할, 전체적으로 볼륨감 있는 이런 디자인, 디테일 잘 살아 있습니다. 패널 라인도 잘 들어가 있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2002년이잖아요. 여기 흔적이 있는 게 접합선이 너무 정중앙을 제대로 가로지르고 있다. 이거는 좀 안타깝다고 할 수 있죠. 정면에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근데 그거 외에 조형이라든가 기본 디테일, 파츠 분할은 상당히 좋다. 그리고 몸통! 아무래도 거대한 이 흉부, 이게 볼륨감 있는 이 흉부가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이런 어포지 모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분할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해치 오픈 같은 건 없지만 이 콕피트 해치 부분은 이 겉부분이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흉부부터 어깨 라인을 지나가는 이 조형, 이 디테일도 상당히 좋고요. 패널 라인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어깨를 쭉 따라가 보면 나오는 백팩. 이 거대한 백팩 역시 기본 스러스터 부분들이나 이런 분할들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티커 사용된 건 없어요. 전부 패널 라인과 파츠 분할 깔끔하게 되어 있는 포인트고요. 특히나 이 백팩 위로 솟아있는 안테나 부분도 디테일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에서 안쪽으로 보면 이 등 쪽 디테일도 상당히 잘 되어 있죠. 조형이 아주 좋다는 게 느껴지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복부에서 이어지는 이 붉은 색깔 동력선 같은 경우도 이게 분할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잘 안 보이지만은 이렇게 팔 들고 보면은 이 백팩 내부죠. 이 안쪽까지도 패널 라인들, 디테일들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깨 부분 스티커 사용된 거 하나도 없고요. 다 분할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싹 다 분할이고요. 어깨 바깥쪽에 스러스터 이제 가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줄 수 있고요. 패널 라인도 충실하게 잘 되어 있고 특히나 이 볼륨감, 곡선, 특히나 곡선 표현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깨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팔에 이 붉은 색깔의 동력선 부분도 파츠 분할 다 되어 있고요. 팔 두툼한 디자인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곡선 표현 역시 팔에도 잘 되어 있는데 이 완만한 곡선이라던가 이런 것도 깔끔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손은 기본 무장손 한 세트로 되어 있고 손등 파츠 역시 분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스커트, 이 골반 역시 매력 포인트 중 하나인데 마찬가지 스티커 사용된 부분은 없습니다. 해서 전면부 스커트도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아무래도 앞쪽이 되게 두껍잖아요. 그렇죠. 서브암이 이렇게 짠 안쪽에서 가동식으로 전개된다는 점입니다. 숨겨진 팔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목 부분 가동시켜서 이제 빔사벨을 쥐거나 할 수 있고, 일단 외장도 분할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이 동력선 디테일이나 이런 실린더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다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드는 포인트고요. 스커트 내부에도 디테일들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HG지만은 이런 디테일 같은 부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빔사벨이 수납이 되어 있죠. 수납식입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로 빼줄 수가 있어요. 4개의 빔사벨 양쪽 스커트 2개씩 다 수납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스커트 역시 두툼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역시 뒤쪽 스커트죠. 엄청난 크고 두꺼운 이런 디자인. 무엇보다 이런 덕트 디테일이나 물론 분할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개인적으로는 내부 디테일 가장 좋아합니다. 겉부분은 확실히 좀 심플합니다. 패널 라인도 길쭉하게 많지도 않고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내부가 진짜 와우 소름 돋죠. 사자비가 현상되기도 하는 그런 느낌의 요 뒤쪽 스커트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디오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 다리인데 HG에서 유일하게 스티커를 쓰는 부분이 이 다리 쪽입니다. 발등에 있는 빨간색 라인 2개, 총 4개의 스티커가 사용이 되는 정도, 나머지는 다 분할입니다. 디오의 다리 하면은 이 거대한 외장에 가려져 있지만 무엇보다 안쪽 프레임이 특징적입니다. 겉에서는 그냥 외장에 전체적으로 감싸져 있는 두꺼운 큰 다리다 그런 느낌이지만은 안쪽에 붉은 색깔 동력선만큼은 전부 다 분할되어 있는 형태고요. 가만 보면은 허벅지 자체는 좀 심플합니다. 추가적인 패널 라인이나 디테일 같은 거 없이 그냥 둥근 형태인데 그 뒤쪽에 붉은 색깔 동력선부터 안쪽 프레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기본 형태는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죠. 거기에 거대한 발까지, 발목의 외장 파츠 분할부터 해서 발 자체의 디자인, 이런 조형 상당히 좋고요. 발꿈치 쪽에 디테일도 좋고 발바닥 말해 뭐합니까? 발바닥 디테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곳보다도 이 다리만큼은 그래도 프레임이 있는 형태다 보니까 이렇게 외장을 좀 분리를 시켜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빼보면 다리 프레임을 구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멋들어지게 되어 있는 동력선과 그리고 프레임까지 구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쪽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보기 좋죠?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목 자체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볼 옆에 있는 축이 또 고개를 크게 들 수 있게 해주고요. 뭐 당연히 볼 조인트니까 까딱거리고 돌아가는 것도 크게 돌아가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어깨 역시 폴리캡을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역시 앞뒤 가동을 도와주고 있고요. 팔을 들고 내리는 부분은 두꺼운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바깥쪽에 요 파츠들을 좀 바깥으로 움직여주면 팔을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물론 여기도 안쪽은 폴리캡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제품에 따라서는 이렇게 팔을 옆으로 드는 부분 조금 헐겁다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포즈 잡아보면 그렇게 막 헐겁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팔 회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팔꿈치는 단일 관절로 90도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축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폴리캡을 사용을 하는데 살짝만 허리를 뽑아주면은 이 흉부 가동처럼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고관절 역시나 볼 조인트 폴리캡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 옆으로 들어줄 수 있고 뒤쪽 스커트 역시 뒤쪽으로 들어줄 수 있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공간은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공간이 넓진 않죠. 옆으로 드는 부분도 볼 조인트답게 뭐 한계가 명확하고요. 앞으로 들 때도 역시나 다리도 두껍고 스커트도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뒤쪽으로도 조금씩 가동을 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무릎은 일단 허벅지 쪽에도 관절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관절이 하나 이중관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종아리도 두껍다 보니까 이중관절이어도 많이 움직였다는 느낌은 많이 안 듭니다. 이게 움직인 거를 보면은 90도보다 조금 더 가동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확 와닿는 느낌은 아니죠. 애초에 이 허벅지 자체가, 무릎 관절 자체가 스커트에 다 묻혀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으니까 분명 무릎을 굽혀서 다리 높낮이가 좌우가 달라졌어도 이미지적인 차이는 크게 안 느껴지는 느낌? 뭐 그래도 이 정도 가동을 해주고요. 그리고 발목 부분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회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꺾어주는 것도 아주 잘 해주죠. 잘 보면은 이 발목 뒤쪽으로 들어가는 동력선이 이 가동에 맞춰서 연동돼서 가동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발목을 회전시킬 때 너무 격하게 회전시키면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동력선이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빠지면 다시 끼기 좀 번거로우니까 조심조심 만지는 게 좋겠고요. 발목을 뒤로 뻗고 굽히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는 앞쪽에 있는 이 외장이 살짝씩 또 가동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디자인상 무릎 꿇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딱 요 정도 느낌. 자, 그렇게 빔 라이플도 들고 멋들어지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역시 디오는 이렇게 그냥 듬직하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도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이 옆모습이 진짜 멋있지 않나. 이 두툼한 느낌. 뭐 건담에 어딜 가서도 보기 힘든 느낌이잖아요. 사자비도 이런 스타일의 묵직함? 이런 스타일이랑은 좀 다르죠, 사자비도. 그래서 되게 디오의 이 디자인은 굉장히 유니크하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네요. 이번엔 자세를 낮추고 빔 라이플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 HGC 디오 2002년도 발매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액션 베이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다리 사이를 보더라도 뭐 3mm 구멍 같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탠드에 올리기가 조금 힘들죠. 그럼에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액션 베이스 1 등을 보면은 이렇게 고관절 좌우를 지탱할 수 있는 요 조인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가장 넓은 걸 쓰면 돼요. 이게 두께가 다양해요. 이렇게 얇은 거부터 두꺼운 것까지 있는데 제일 두꺼운 걸 쓰면 되고요. 다리 사이로 가서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쏙 딱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조인트 가운데 보면은 여기 3mm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일반 액션 베이스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중에 띄워서 공중 라이플 액션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좀 더 자연스러워졌다라는 느낌이죠. 사실 디오가 두 다리를 땅에 내딛고 있는 장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출격할 때 정도? 거의 후반부에 나오니까 이렇게 공중 액션이 잘 어울린단 말이죠.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가볍게 빔사벨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거의 항상 오른손에는 라이플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왼손 아니면 이제 숨겨진 팔, 요 서브암 쪽으로 많이 사용을 했죠. 한번 해볼까요 또? 그대로 오른쪽 서브암에도 빔사벨 들려줘 봤습니다. 근접은 이렇게 빔사벨로 견제하면서 사격을 계속하는 그런 느낌의 포즈로 한번 해봤는데, 그치만 역시 빔사벨 파츠도 4개가 다 들어가 있겠다. 사도류 해보는 게 좋겠죠? 아, 역시 디오는 이겁니다. 디오 하면 사도류 아니겠어요? 야, 멋있다. 마음에 드는데요. 요 상태에서 제타 건담이랑 같이 맞붙여 볼까요?
자, 이렇게 HG 제타건담을 가지고 와서 한번 맞붙여 봤습니다. 이게 뭐랄까, 개인적으로 그 제타건담 마지막을 보면서 좋아했던 것 중 하나는 이 팝티머스 시로코라는 캐릭터는 이 최종 보스잖아요.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웨이브라이더 돌격하기 직전까지도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되게 의기양양하고 그냥 막 당연히 내가 질 리 없지 같은 그런 태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이 좀 더 굉장히 짜릿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마지막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마지막 포즈는 디오 나세우고강 포즈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때 나오는 대사가 그 TV판이랑 극장판이랑 다르거든요. 이때 카미유가 TV판에서는 여기서 사라져라! 라고 하는데 극장판에서는 여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라면서 이제 수박버텍 끼요! 그 표정이 나오는 그게 나오죠. 오히려 되게 제타건담스러운 그런 마무리였달까? 그런 마지막이었달까? 뭐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HGUC D5 리뷰를 해봤는데 2002년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23년 전 발매한 그런 프라모델인데 지금 봐도 조형 준수하고요. 가동 뭐 디자인 치고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뭐 분할도 꽤 괜찮고요. 이거 뭐 지금까지 리뉴얼된 버전이 안 나올만 하다라는 그런 퀄리티랄까요? 물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전신에 막 폴리캡 여기저기 다 쓰고 가동도 좀만 더 좋았으면 좋겠고 막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디자인에서 가동이 좋으면 무슨 포즈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걸로도 충분히 멋진 포즈, 멋진 구도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대립하는 이런 구도까지도 다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일단 발매 당시 기준이지만은 2,400엔 그러니까 국내 정가 기준으로는 28,800원이면은 되게 싼 거거든요. 물론 2002년 기준 비싼 겁니다. 분명 그 당시 기준 비싼 거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되게 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판된다면 일단은 저는 강추를 하고 싶은 프라모델 중 하나입니다. 조형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쁘시